너도 나도 로봇 직원이라. 그래서 일할 곳이 없어요.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사람이.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보다가 낮으니까 차라리 쉬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로봇 직원들이 대거 지금 등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입니다. 순곡중학교 급식실이에요. 볶음요리 로봇입니다. 볶음요리 로봇. 이 로봇 실제 로봇을 조작하고 있죠. 숭볶음이라고 되어 있죠. 볶음요리 로봇이에요. 이 로봇이 볶음을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와, 이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실이라는 것 이게 직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 직원이 이제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로봇 숭볶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숭볶음만. 그럼 뭐가 있느냐. 이게 숭튀김도 있어요. 숭튀김도.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순곡중학교의 급식실에.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무려 4대나 있습니다. 4대나. 조리사와 영양사는 7명이고요. 로봇은 4대가 됐습니다. 이야, 참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거 보고 있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결국은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 소득주도 망한 정책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순곡중학교 급식실에도 적어도 4명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4명이. 이게 순곡중학교 급식실에만 4명이 줄었겠어요? 지금 이 중학교 급식실에 이렇게 4개의 로봇이 들어온다 이러면요. 간단합니다. 다른 중학교로 확산되는 것, 다른 고등학교로 확산되는 것, 다른 초등학교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대학교까지도 마찬가지. 심지어 말입니다. 공무원 급식실에도 지금 로봇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급식실. 대기업 급식실에도 로봇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인력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만 41.6%를 올렸거든요. 2017년에 7.3%, 18년에 16.4%, 19년에 10.9% 엄청나게 올려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것도 그러잖아요. 결국 시장에는 로봇이 시장을 장악할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시장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서빙 로봇 증가하는 거 보세요. 2021년에 3,000대인데 올해는 10,000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10,000대. 그냥 눈치로 보더라도 70%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70% 서빙 로봇이. 어디 그뿐입니까? 키오스크는요. 키오스크는요. 2019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3년 새에 1491.1%가 늘었습니다. 배수로는 16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16배. 5,479대가 79대가 운영이 됐는데 87,341대가 운영이 된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는요. 주문도 서빙도
여기에다가 이제 주방의 제조까지도 로봇이 맡는다.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빨리 변할 거예요. 이제는요 옛날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당장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이 올라서도 난리지만 서빙 로봇 한 대를 빌리면요 월 32만 6천 원을 냅니다. 36개월을 쓸 경우에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인건비는 얼마예요? 적어도 300만 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32만 원을 선택하겠습니까? 월 300만 원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월 32만 원을 선택할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이 될 겁니다. 현실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일자리 폭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겠구나. 지금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도 했고요. 지금 10월 현재는 34만 4천 명이 늘어나서 이게 그나마 말입니다. 노인 알바 빼고도 10,000명 정도 늘어났다는 게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9월, 7월, 5월 이게 보면요. 결국 이게 정부가 만든 일자리만 늘어났지 민간의 일자리는 굉장히 안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거죠. 아마도 말입니다. 앞으로는요. 시장 전체적으로 로봇이 많아질 거예요. 인건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대한민국은 격동의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앞서 우리 방울배님은 로봇 구입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봇 구입비가 적게는 3천만 원, 3천만 원요. 좀 많게는 3억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3억까지도. 좋은 기계들은요. 그런데 3억까지 들어가는 기계는 큰 식당에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거든요. 10달이면 10달이 뭐예요? 10달 이하면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빙 로봇을 도입하고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발전될 겁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은 있는 것 같아요.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우리 시장에 자동화, 로봇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는 이거는 잘한 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진짜 못한 일은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었다는 거. 말로는 소득 주도 성장인데 실제로는요. 소득 주도로 망한 시장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빨리 바뀌지 않으면요. 참 일자리 얻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거든요. 이제는요. 로봇이 튀김기 만들어낼 거예요. 로봇이 튀김을 다 만들어서 닭을 튀겨서 나오는 로봇이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감자 튀김 기계가 나올 거예요. 이제는요. 감자를 사람이 튀기는 것이 아니라 감자를 깎아서 집어넣기만 하면 튀김을 해서 쑥 나오는 생닭도 묻혀서 집어넣기만 하면 생닭이 튀겨서 쑥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햄버거도 말입니다. 패티 한 장 굽는데요. 로봇이 굽는 시간은 1분. 사람이 굽는 시간은 2분.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로봇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가격도 쌉니다. 패티 굽는 로봇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야 되는 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말입니다. 청년들의 알바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고 우리 경제도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암울한 전망도 해봅니다.